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번인데 제목이 이제 붓다 담마의 공백을 채우는 것,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백을 채우는 것 이런 의미인데 이 공백은 이제 수행자 스스로 채워 나가야 되겠죠. 수행자 스스로 채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안식처를 개발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안식처를 개발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미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공백이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괴로움의 소멸, 또는 이제 영원한 행복이라는 우리가 목적지가 있죠.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목적지를 향하는 수행자들의 어떤 그런 그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또는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말로 십바라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요걸 말씀하셨는데 요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제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개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사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개괄적으로 그죠? 개괄적으로 공백을 많이 둔 가르침을 이제 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이제 통해서 또는 수행 이외에 또 일상에서도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상황이라는 부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는 현재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매번 이제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선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해야 되고 이게 잘못된 행위라면 그만둬야 되겠죠. 올바른 행위라면 계속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적당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기술 개발을 합니다. 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뭐 직업적인 활동을 하든 또는 가사일을 하든 우리가 주의력을 아주 많이 줘야 될 일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의력을 한 중간 정도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주의력을 아주 많이 둬야 될 때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행을 조금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이 기술 또는 바라밀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꼭 수행을 통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나 끈기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바쁘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수행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공백이에요. 이거는 수행자 스스로 자기에 맞게 이렇게 채워 나가야 됩니다. 채운다. 그게 하나의 수행이다. 그게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주 세세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백들을 우리가 스스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줄침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인데 종종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또는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갓난아이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동물도 그렇고 하물며 곤충도 그래요. 어떤 이제 소위 행위라는 걸 한다면 이 행위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바로 행복 또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당사자는 그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일을 왜 하지? 이렇게 하지만 당사자 마음을 이렇게 들다 보면
그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즉 다른 존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를 입히는 경우,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 자체도 문제가 있죠. 이 행복이 또 장기적인 행복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최종적인 영원한 행복, 조건 없는 행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장려할 수 있는데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것, 또는 극단적인 어떤 쾌락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즐거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틀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1번, 2번. 그 내용이 이제 그 페이지 밑에 나오는데, 첫 번째 큰 틀은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기 스스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또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그런 방법에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거 하나는 잘못된 행동은 버려져야 되고 올바른 행동은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큰 틀 중 하나입니다. 이게 노력이라는 거죠. 37조도품에 보면 네 가지 바른 노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내용이 이제 관련되는 건데 이게 우리 마음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마음에 이제 좋은 자질, 즉 구살라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질은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근데 없으면 당연히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없으면 새롭게 개발해야 되고, 근데 우리 마음에 이제 좀 나쁜 자질도 있더라. 구살라 자질들,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은 감소시키고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롭게 당연히 만들면 안 되겠고, 이런 이제 노력인데 이게 불교에서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속에서 노력과 달리 이런 걸 얘기를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지 않기 위한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른 하나는 바로 사성제에 관한 문제다. 그죠? 사성제. 사성제는 각각의 임무가 있죠. 사성제는 이제 각각의 임무가 있다. 그 임무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 즉,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뒤에 읽어보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속에 잘못된 행동을 조사한 다음에 그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개발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즉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개발해 가지고 밀쳐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쁜 자질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이걸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나쁜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좋은 걸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죠. 즉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는 이 좋은 것도 당연히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 단계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성제의 기본적인 내용. 부처님께서는 이제 괴로움을 없애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두 가지 틀, 즉 예외가 없는 이런 원칙을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노력, 두 번째는 사성제. 그죠?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큰 틀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부처께서는 괴로움은 우리의 행동, 특히 마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마음의 잘못된 행위는 이제 오온으로 따지면 이제 쌍카라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각주의 내용,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소멸,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십바람이라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자는 이제 알아야 될 게, 나는 이제 수행만 열심히 해서 선정만 닦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이제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 균형을 갖춘 발전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고, 우리의 머리에 이제 있는 그 생각 있죠.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사고 또는 판단의 기준, 이것들이 다 욕기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계라는 부분에 성품을 닦기가 쉽지가 않아요. 색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술들이 필요한 메타도 여기 있고요. 사무량심, 그 다음에 여기 선정을 얘기를 할 때도 색계 선정이죠. 욕계 선정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점. 선정도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이쪽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쪽의 성품, 즉 이쪽의 마음 자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계에는 없는 거예요. 욕계에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쪽 거를 우리가 개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고나 판단 기준이, 또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행복이라는 이런 관념들이 욕계에 이렇게 딱 꽂혀 있다면, 욕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색계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욕계에 이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 내가 욕계에 살고 있지만 나는 자비심이 있다. 나는 연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욕계의 자비와 연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조건이 있는 거죠. 색계의 이제 자비나 연민은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제한이 없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없는 사무량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욕계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계의 성품이니까 이걸 닦으면 당연히 선정을 얻게 됩니다. 선정을. 그래서 욕계에 이제 기준을 두고 선정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색계의 사무량심을 닦고 선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먹이를 찾고 있는지, 욕계의 먹이인지 색계의 먹이인지, 그리고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내가 기준을 두고 있는지, 나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